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밀키트 종목들 준비해주신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윤수림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2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생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TV 화면 속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기만 한다면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뜨고요. 자,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받는 번호는 샵3989라고 5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장중 실시간 투자 전략 윤수림 전문가님께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흘러간 잭슨홀 미팅과 주말 사이 중국이 증시 부양 조치를 발표하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우리 양지수는 2거래일 만에 동반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3천억 넘는 기관의 매수세에 코스피는 7점에서 마감하며 2,540선을 넘어섰습니다. 포스코 DX에 이어 이날 LNF 또한 거래소 이전 상장 계획을 밝히며 8%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오른 909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이 예상해왔던 수준이라는 평가 아래 뉴욕 증시에서는 안도 랠리가 나왔습니다. 국채금리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10년물은 4.2%, 2년물은 5.03%대까지 떨어지자 기술주들이 올랐는데요. 메타와 엔비디아 각각 2% 가까이 올랐고 미국과 중국이 수출 통제와 관련된 정보 교환 플랫폼을 개설한다는 소식에 마이크론과 인텔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는 1% 미만의 오름세로 이번 주 첫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역시나 밀키트 2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8월 23일에 알려드렸던 롯데관광개발 어제도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오면서 15% 넘는 상승률 자랑하고 있고요. 그 전날 잡아주셨던 DR텍과 오파스넥 같은 경우에도 각각 30%, 10% 가까운 상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8월 3일 알려주셨던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흐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중간 점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예정돼 있고 또 태풍이 어떻게 올라오느냐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8월 한 달 이렇게 변화하는 날씨처럼 좀 힘든 시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8월의 마무리 잘 해보시고 또 다가오는 계절에 준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밀키트 두 종목 준비해서 돌아왔는데요.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8월도 벌써 끝이네요. 예, 벌써 8월이 이렇게 막바지에 이렇습니다. 네. 네, 새로운 9월 또 가을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을 대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뭐 계절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듯 우리의 종목도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맞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잡습니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 종목들의 장중 흐름과 또 장 마감 이후에 정리하고 다음날 준비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무료 방송에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무료 방송 시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후 4시에 너튜브로 옮겨오시면 되는데요.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면은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로 이 이벤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힘든 시장 잘 이겨내고 계신다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커피 기프티콘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관련 이벤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도 간밤 시장 얘기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미국 쪽에서 이슈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 쪽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던 와중에 밤사이에는 미국에서 이 첨단 기술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좀 정보 교환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실무급 회의까지 연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는 이 부분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일단 미중 무역 갈등 문제가 뭐 최근에 심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적으로 나온다는 스탠스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AI 그리고 뭐 반도체와 같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었던 그리고 상승이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억눌려 있던 투자 심리를 좀 개방을 한다라는 포인트로 우리가 다가갔을 때 뭐 미증시의 이 반도체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국내 시장의 반도체 기업들도 또 하나의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수출 통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완화가 된다라는 건 기존의 중국도 다시 한번 이 억눌려 있던 AI에 대한 투자라든지 혹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주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뭐 자연스럽게 뭐 미국 증시 또한 뭐 최근에 이 상승 수출 제한이 나타났던 이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혹은 이 중국의 지금 수출 지금 통제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밸류의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여전히 국내 시장에 억눌려 있던 AI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섹터들에 다시 한 번 더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과 상승 요인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결국에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AI와 그리고 AI 반도체 이런 섹터들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부분들에 다시 한 번 더 이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에 네. 적합한 그런 투자 심리와 그런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충분히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충분히 국내 시장의 호재다 보니까 우리는 AI와 반도체 섹터에 여전히 집중하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우리 시장 계속해서 반도체와 AI 쪽 모멘텀 유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전문가님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주신다면은 저희가 그 중에서 좀 뭐 반도체 중에서는 이런 HBM 아니면은 AI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어떤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물론 AI야 가릴 거 없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뭐 HBM 다 가지고 있으면 뭐 너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다 것 있으면 같지만, 좋긴 좋겠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는 국내 시장이 뭐 개별적인 이슈를 동반을 하고 있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 일단 전이 마음 AI라는 기업이 네. 이 삼성전자와 현대그룹주와 이렇게 이 AI 소프트웨어 합작에 대해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타이틀로 다시 한 번 더 이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선제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포인트에 우린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전에 호가를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 뭐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예상 호가가 좀 상한가로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억눌려 있던 투자 심리가 AI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세는 지금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마음 AI가 지금 상한가로 만약에 갭 상승 흐름으로 출발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뭐 폴라리스 오피스와 같은 최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에 여지를 좀 동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들도 대중 이런 수출 갈등에 대해서 지금 해소가 된다는 측면으로 가정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전일 뭐 말씀드렸던 EST 같은 종목들도 지금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토마토 시스템과 같은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만한 그런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포인트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이런 AI 관련된 산업들은 여전히 우리는 전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AI 관련된 종목들은 물리더라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시장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반도체 중에서는 HBM 그리고 AI 쪽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알려드렸었던 이 반도체 HBM 관련주 EST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전문가님께서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연관해서 저희 어제 알려드렸던 종목들 중간 점검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두 종목 모두 전문가님께서 장 전에 알려주신 이후로 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왔긴 한데요. 자, 가격 전략 다 짚어주셨지만은 잠깐 한번 이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전일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AI를 배제하고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엔비디아와 뭐 글로벌하게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네. AI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AI에 대한 의구심과 이런 불안 심리가 조금 더 시장에 확대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네. 부분들을 우리 휘둘릴 필요가 없이 결국에는 고성장 영역에 국면에 진입한 AI와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에 우리가 굳이 부정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연말 하반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큰 섹터는 A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릴 거 없이 우리가 뭐 지켜보는 전략, 투자 전략들을 뭐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다크호스 종목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토마토 시스템을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토마토 시스템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적으로 전일 갭 하락에 갭 상승 출발 이후 음봉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6%까지 낙폭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런 흐름이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반발 매수세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위치는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까지는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지금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면서 전고점까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시 뭐 이전 고점 단기적인 고점 돌파 시 뭐 지금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뭐 앞자리도 바뀌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 또한 보여줄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너무 좋은 모멘텀과 너무 좋은 그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이 뭐 토마토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분할로 우리가 비중을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결국에는 방향성과 앞갈림이 뚜렷한 종목군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토마토 시스템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EST 같은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HBM 관련된 종목들에도 수급의 변별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HBM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뭐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시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EST를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냐 결국에 이 HBM 내에서도 뭐 구멍을 뚫는 TSV 장비, 뭐 한미반도체와 같은 그리고 그 본딩 장비 이렇게 뭐 장비들을 HBM을 이렇게 본드로 접착을 해주는 본딩 장비 그리고 어닐링 장비라는 우리가 HBM 내에서도 기포를 빼주고 이 기포를 뺀 상태에서 HBM을 접촉을 시켜주고 경화를 시켜주는 이런 뭐 경화 장비들 이런 어닐링 장비들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의 EST 또한 HBM 사업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초기 성장 국면에 진입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위치도 너무 긍정적으로 다크호스 1차 상단선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충분히 다크호스 2차 상단선까지 21,000원 구간까지도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수정해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 뭐 이전 고점 돌파 시에 뭐 새롭게 한미 반도체처럼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도 무궁무진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 이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의 수주 이력이 있었던 것처럼 EST는 이미 실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HBM 사업에 진출을 하는 뭐 그런 기업 이렇게 실체가 뚜렷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EST는 앞으로 더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토마토 시스템 그리고 EST 그리고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 편입한 두 가지 종목들 또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적어도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토마토 시스템과 EST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밀키트 두 종목 토마토 시스템과 EST 다시 한번 중간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실체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진입해도 좋은 타이밍에 딱 포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침마다 두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침마다 함께 하신다면 시초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두 종목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장 마감 후에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전문가님께서 장 마감 이후 무료 방송 통해서 이 토마토 시스템의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장 마감 후 무료 방송 함께 하신다면 다음날 밀키트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회원가입만 해도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마감 기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배너 내용 참고하시고 쿠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밀키트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상지수, 양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또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이런 빨간 기운을 받아서 상승하기를 바라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 AI 하드웨어 쪽에서는 로봇주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오늘은 또 새로운 로봇주가 나왔어요. 네. 시장에서 좀 유일한 것 같은 종목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직접 이 종목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로봇주는 뭐 시장에서 유일무이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유일 네.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일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뭐 스맥이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최근 들어 강조드렸던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나타났죠. 거의 뭐 시고가를 돌파하는 영역을 보여줬는데 유일 로보틱스는 비교적 최근 들어 상승 흐름이 좀 미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일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와 동반해서 맞아요.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SK온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한다. 지금 SK온에 스마트 팩토리에 합작을 한다. 이런 이슈를 동반을 하면서 상승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다크호스처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승폭을 반납을 하긴 했지만 이 상승폭을 반납을 한 게 단발성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전일 상승 흐름과 막 인천의 삼공장 촉각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모멘텀이라기보단 이 유일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사업에 좀 더 뚜렷한 청사진을 좀 제공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에 설명드렸던 이 SK온과 현대차 미증시 합작 법인에 따라서 지금 SK온 공장의 유일 로보틱스가 이런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일임을 한다 뭐 이런 타이틀로 네.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유일 로보틱스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장에 좀 캐파를 좀 사이즈를 키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앞서 이야기 드렸던 뭐 인천의 뭐 삼공장 설립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결국에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 이 B2B 사업을 중심으로 지금 뭐 SK 기업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뭐 네. 현대차라든지 이러한 대규모 기업들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할 거야. 이런 가이던스를 사실 표출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일 로보틱스가 사실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지금 거의 뭐 파이프라인들은 거의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유일 로보틱스가 가져갈 수 있는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 현재 지금 공정 자동화를 좀 추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의 특징들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다시 한 번 더 이 중요성을 부각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최근 들어서 공정 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공정에 이제 미세 심화 과정이 들어갈수록 이제 인력의 난이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사실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마트 팩토리 이 공장의 자동화 과정에서도 이런 뭐 유일 로보틱스와 같은 기술력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유일 로보틱스가 그래서 가져갈 수 있을 입지와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은 과연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직교 로봇, 뭐 협동 로봇, 뭐 다관절 로봇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이 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이 직교 로봇은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이 다방면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뭐 물건을 나르고 이렇게 뭐 방향을 이렇게 전환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좀 직교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협동 로봇은 혼자서는 뭐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이 인간과 같이 협동을 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큰 로봇. 뭐 대표적으로 이 협동 로봇이 저희가 소위 작년에 한번 뜨거웠었던 치킨 튀기고 커피 내려주는 그 예. 로봇 아닙니까? 맞습니다. 치킨 튀기고 우리가 이 커피를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요즘에 뭐 식당 가면은 근처 삼겹살집만 가더라도 뭐 서빙 로봇들이 맞아요. 준비하더라고요. 네네. 네. 거의 저희 동네에서도 서빙 로봇이 없는 데가 없는데 이 서빙 로봇도 협동 로봇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에 다관절 로봇인데 네. 이 유일 로보틱스가 다관절 로봇에서 입지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면 네. 기존의 로봇은 단순하게 들고 내리고 하는 단방향의 이런 역할만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다관절 로봇은 인간의 팔처럼 관절이 3개 이상으로 분류가 돼서 뭐 물건을 이렇게 나르고 손목도 전환을 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가고 한 번 더 이걸 돌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고관절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기존의 로봇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행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다관절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의 접목이 되는 이런 하드웨어 쪽에 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국에 이런 제조 설비 과정이라든지 네.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경쟁력에 유일무이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유일 로보틱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까지 영위를 하면서 이런 제조 설비 과정이라든지 이 생산 라인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네. 분명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사실 이런 뭐 사업에 진출을 할 때 어떻게 설비를 하고 어떤 과정에서 이 공정을 이렇게 탑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내용들까지도 유일 로보틱스가 이름하여 진행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건 뭐 로봇 관련 스마트 팩토리계의 센세이션한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분명 기술력과 이런 뭐 재무적인 부분,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튼튼한 기업이 지금 분명 좋은 물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은 이런 산업과 이런 기업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방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유일 로보틱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유일 로보틱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일무이한 상승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본격적으로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와중에 저희는 이 관련 로봇주들의 흐름, 또 인공지능 하드웨어 쪽의 시장에서의 상승 흐름에 따라서 유일 로보틱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실 예정인데요. 개장 이후에 차트상 설명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두 번째 종목 기업 설명부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오랜만에 좀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었죠. 현대건설이 미국 본토 내에서 처음으로 4조 원대 소형 모듈 원전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전문가님 우리 원전주들 저는 진짜 거의 한 1년 만에 좀 본 것 같기도 해요. 작년 여름엔 저희가 태조 이방원 하면서 이 원전주들이 좀 각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은 이 원전주 중에서도 좀 이름부터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오르비텍. 저희 원전 관련주 지금 지켜봐도 좋을까요? 네, 뭐 충분히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상승 초기 파동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원전주들이 사실 뭐 지난주, 뭐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 뭐 굉장히 뭐 많은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전주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을까? 이미 이런 수주적인 부분들이나 다시 한 번 더 원전주들의 뭐 SMR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으로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인가? 이런 원초적인 내용들의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 바로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의 핵심 포인트가 이 SMR 모듈에 대해서도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뭐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되고 있는 뭐 방사능 관련 그리고 뭐 오염수 관련 네. 뭐 이러한 모멘텀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업 모델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가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뭐 현대건설발 중심으로 미국의 SMR 첫 수주 전망에 대해서 지금 소형 모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의 핵심으로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은 첫 수주라는 겁니다. 첫 수주라는 건 네. 굉장히 이게 뭐 유일무이한 그런 이 타이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시작이 반이죠. 그렇죠.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런 테슬라가 독점적인 위치와 이런 지위를 가지고 간 이유도 이 첫 전기차 양산 그리고 생산 그리고 판매 이런 과정들이 이 타이틀로 이렇게 굳혀졌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기업들은 좀 더 가산점을 받을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내용들도 대한민국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런 원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첫 수주 그리고 앞으로도 수주량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이 수주 시장 그리고 이 SMR 시장이라는 게 연 뭐 지금 전체적으로 뭐 730조 원 규모의 규모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위치와 입지도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탄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이슈들이 단발성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들과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뭐 원전주들이 이미 이전에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미래 전망에 대한 게 좀 굳혀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르비텍이 더 특별한 이유는 과연 어떤 부분일까? 자, 바로 이 오르비텍의 방사선 측정 관련 제품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이슈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전에 뭐 서전기전이나 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뭐 G2파워 같은 종목들도 뭐 이런 배전반 관련된 이 전력을 발전소에서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이걸 송출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분배를 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한다 했을 때 이 오르비텍은 방사성 측정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방사능에 대해서 뭐 폐기물 관련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원전 폐기물 관련, 해체 관련으로도 엮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방사선 측정, 뭐 이런 내용들도 자연스럽게 원전 수주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뭐 방사선 측정 관련된 이런 제품들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오염수 관련된 이슈들도 방사선 측정 제품들의 이런 수요로 이어지는 감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양쪽의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오르비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최근 사업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사업들 또한 이런 내용들과 굉장히 좀 밀접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방사선 관리라든지 방사선 폐기물 관리라든지 뭐 이런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이 오르비텍이 영위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사업 내에서도 이런 원전 이 오염수 관련된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방사선 계측기 판매, 방사선 계측기 그리고 뭐 방사선 계측기 교정 뭐 이런 내용들로도 우리가 방사능 자체적인 이런 우리가 계측 뭐 그리고 이런 계측기를 뭐 판매하는 기업들에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전체적인 이러한 양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르비텍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오르비텍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사실 원전 관련해서 현대건설의 수주 소식도 있었지만은 이 종목이 강하게 좀 올랐던 이유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관련해서 저희가 원전 관련주 그중에서도 오르비텍을 좀 지켜볼 만한 모멘텀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주신 밀키트 두 종목이 모두 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어느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증 많으실 텐데 잠시 후에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전문가님의 설명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9일 화요일 아침 현재 시간 9시 1분 50초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현재 0.3% 정도 올리면서 2550선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0.33% 정도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911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모두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337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27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CCTV, DVR 관련된 테마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코콤이 14%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주가가 6,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인데요. 스마트홈 시스템이라든지 CCTV 관련된 그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음으로는 음성 인식 쪽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뭐 코콤이 테마 끌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 와중에 셀바스 AI가 9% 정도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고 코맥스도 6%대 강세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 종목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살펴보시면은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마음 AI가 현재 20% 넘는 급등으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 마음 AI의 신사옥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대기업에서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장 급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이 좋고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STX 역시나 오늘 장에서도 13%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적 분해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넘어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다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0.3% 정도 내리면서 66,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1.3% 정도 강세 보이면서 117,400원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1.8% 정도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장 0.5% 정도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는 와중에 포스코 퓨처엠은 1.4% 가까운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는 나란히 2%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어제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려왔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제약 같은 경우에는 1.17%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 DX 최근에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계속해서 급등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1.5% 정도 내림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현재 시장 상황도 점검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크지는 않지만 오늘 오후장까지의 상승 흐름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타점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밀키트 종목이었죠. 유일로보틱스 어제도 상한가 가까이 거의 준상한가 기록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현재 상승폭 키워가면서 1% 넘게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2,95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리 유일로보틱스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현재 자리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유일로보틱스는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다크호스 라인상에 너무 좀 긍정적인 위치를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일 캔들이 이 상승 흐름이 이렇게 길게 반영이 되고 한 번 더 꼬리를 쭉 빼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좀 물량들을 소화하고 좀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 이전에도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현재와는 좀 다르게 이전보다는 현재가 거래량을 좀 더 동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현재 시장에서는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실질적인 수주라든지 유일 로보틱스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같이 동반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현재 유일 로보틱스에게 너무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는 제가 일단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은 쉽게 매도세가 나타나진 않는다. 충분히 이 물량들이 이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은 이 매도세가 더 큰 폭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상은 이 충분히 주가를 흔들고 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유일 로보틱스의 현재 시장의 뭐 트렌드나 지금 종목별 지금 뭐 차별화 흐름 또한 잘 가져가주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밸류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유일 로보틱스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23,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현재 22,000원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선저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1,000원 구간대 짧게 21,000원 구간대 21,000원대 구간이 이탈을 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들을 전부 다 이탈을 하고 또 하반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절가는 짧게 21,000원 구간대를 바라봐야 한다. 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이 캔들들이 뭐 부정당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추세가 반영이 이탈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섰던 구간들을 지금 이탈을 21,000원 구간대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하방까지도 더 열려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21,000원 구간대를 이탈을 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하락 흐름이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는 21,000원 구간은 필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짧게 바라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24,000원 구간 다크호스 지금 현재 하단선이 확대가 되고 있는 24,000원 구간이 현재 1차 목표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상단선까지 한 24,500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정직하게 주가가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뭐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전 고점 이상 구간까지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지만 뭐 사실 이 기업이 뭐 종목 자체가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빠른 종목은 아닙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흘러가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만큼 우리는 정직한 이런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유일 로보틱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일 로보틱스 조금 담백하게 지켜볼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22,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손절 라인은 21,000원,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는 24,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르비텍의 타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다가 이탈한 모습이 나온 만큼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6% 정도 내림세로 출발하면서 5,75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저희 매수 기회로 한번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오르비텍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소형 SMR 모듈이라든지 뭐 지금 원전 뭐 폐기물 관련된 뭐 종목들 그리고 뭐 지금 오염수 관련된 섹터들이 뭐 단기적으로 갈 곳을 좀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오늘 장 초반에 대부분의 매수세가 지금 AI 뭐 관련된 종목들로도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오르비텍 같은 기업들은 뭐 실질적인 외형 성장과 이 테마성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사실 너무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네, 테마성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인 상황인과 동시에 지금 펀더멘탈도 너무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뭐 이전 다크호스 2차 상단선 부근에서 위치를 해주고 있고 이미 이전 고점까지도 사실 돌파를 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르비텍은 일부 물량들이 지금 장 초반에 흔들고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사실 전혀 불안할 만한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이 5,500원 구간을 지지는 해주는 모습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가부터 시작해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 5,500원까지 현재 매수 가능 밴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디로 바라볼 수가 있느냐? 1차 목표가는 어디로 바라볼 수가 있느냐? 이미 이전 고점까지도 돌파를 하고 지금 현재 단기 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네. 6,190원 구간까지는 저항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6,190원 구간에서는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어느 정도 비중을 분할로 이렇게 대응을 하되 지금 6,190원 구간을 아주 많이 돌파를 하고 상승 흐름이 나타났을 경우에 뭐 신고가 돌파 영역까지도 52주 신고가 돌파 영역까지도 흘러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2차 목표가로는 7,000원까지 높여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우리는 손절가를 과연 어디로 설정을 해봐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이 갭이 한번 떴던 구간이 있습니다. 전일 갭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갭을 한 번 더 5,200원 구간까지 아주 많이 이탈을 했을 경우 5,200원 구간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 이 갭을 다시 한 번 더 매우로 하단선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갭이 반영되었던 구간은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5,250원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단선 4,500원까지도 밀려날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주 많이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굳이 지고 대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충분히 이 원전 그리고 뭐 폐기물 그리고 오염수 관련 그리고 원전 지금 SMR 확대 이런 이슈들로도 충분히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 뭐 저점 매수세 측면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오르비텍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원점 관련주 오르비텍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눌리는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해보기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어제 기록했었던 전고점이 6,190원. 이 부분을 넘어선다면 7,000원짜리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5,250원 선은 무너질 경우에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지금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기업 설명과 가격 전략까지 다 잡아주셨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도 내일장 대책 전문가님과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후 4시 무료 방송 함께 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너튜브에서 스트리밍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고요. 자,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시장 정리 그리고 내일에 대한 투자 전략 누구보다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다방 쿠폰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관련 이벤트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벤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유 있으실 때 확인하시고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전문가님께서 앞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오늘 마음 AI가 급등을 하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에 조금 더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와중에 언급해 주신 대로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장 그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3% 정도 추가로 상승이 나오면서 6,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로 수익 보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 장에서도 한번 중간 점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폴라리스 오피스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최근 시장에 이 AI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상승 모멘텀의 요인들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지금 대중 갈등 해소, 대중 수출 갈등 해소 뭐 이런 내용들도 지금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또한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상한가로 말아 올린 이후에 일시적으로 눌림이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이 충분히 상승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폴라리스 오피스 또한 일시적인 하락은 있어도 우리가 지속적인 하락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뭐 이런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폴라리스 오피스 자리를 잡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이미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캔들들이 앞서 몇 가지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이런 분위기를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뭐 마음 AI를 중심으로 그리고 전일 이 미중 대중 무역 갈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연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심의 계절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전부터 어느 정도 물량들을 소화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는 그런 우상향 계단식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상승 이후 눌림, 다시 한 번 더 상승 이후 눌림, 그 다음 상승 이후 눌림. 가면 갈수록 상승에 대한 파동은 길어지고 하락에 대한 이런 파동은 좀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전보다 지금 뭐 AI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뭐 AI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뭐 이런 타이틀이라든지 다시 한 번 더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심으로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하단선의 우상향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현재 위치가 너무 뚜렷한 위치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위치도 너무 긍정적인데 저는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도 뭐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들은 충분히 나갈 놈들은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미 나갈 매도세들은 나가고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로 들어올 만한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면서 지금 뭐 이전부터 계속 신고가 돌파를 지속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또 한 번의 신고가 갱신 그리고 또 한 번의 윤수림 멘토의 이렇게 새 신고가 돌파 영역에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8월 1일에 소개해드렸던 밀키트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8월 한 달 동안 상승 흐름이 너무나 좋은데요. 지난주 목요일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되면서 또 한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오면서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에 대한 중간 점검 짚어주셨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매일 아침 시초가 공략해 볼 수 있는 두 종목 실체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늘 밀키트 종목들 이렇게 빨간 기운 받아서 힘내기를 바라면서 종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 종목 전문가님께서 소개해주신 새로운 로봇주 유일로보틱스 유일무이한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원전 관련주 오르비텍 오늘 눌리는 자리에서 담아가도 좋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